어렵지는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와 반비례에서 좌표 평면을 처음 배울 때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걸 이미 한번 배우고 왔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우면서 1차 함수에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는 걸 한번 배우고 왔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에서 Y는 AX제곱의 꼴을 X축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해서 평행 이동은 이미 한번 배우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게 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라던가 직선에 대해서 이동할 때 아니면 수직 이등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라는 말은 이미 접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귀에 잘 안 들리진 않을 거야. 대신에 그걸 이제 문제 적용시키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지, 내용 자체도 사실 문제 내용 자체도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자, 1학년 때 배웠던 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P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 Q의 좌표를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평행이야.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만큼 똑같이 움직이는 게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자, 얘를 좌표 평면상으로 옮겨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한 점 P x, y가 주어져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럼 그 점의 좌표를 우리가 Q라고 하자.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을 때 점 Q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새로운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X', Y''으로 놓을 건데, 얘를 우리가 나타내면 X'이라고 하는 거는 X축, X좌표, 처음에 있던 점 P의 X좌표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인 거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을 때 나타내는 좌표이기 때문에 점 Q의 좌표를 우리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나타내. 그러니까 점이 평행이동됐다, 점이 어떤 수만큼 어떤 크기만큼씩 움직였다라고 할 때는 그 움직인 것만큼 더하거나 빼주면 돼. 그게 점에 대해서 평행이동입니다. 그래서 글로 적어보면,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하게 되면 X좌표가 A만큼 증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하면 Y좌표가 B만큼 증가합니다. 자, 그 뜻이고, 그래서 점은 X축과 Y축 방향으로 얼만큼씩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그 이동한 만큼 더해주거나 빼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러면 오른쪽으로 3만큼 간 거기 때문에 플러스 3. 음의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Y축으로 움직일 건데, 음의 방향으로 뭐 1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변화된 거니까 마이너스 1만큼 더해주면 되죠. 자, 근데 평행이동은 다르게, 점의 평행이동은 다르게 도형으로 바뀌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좌표가 평행이동된 것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틀리는데, 이거 유도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놨다가 거기를 이해를 하면은 어렵지 않은데, 그냥 막 가져다 쓰려고 하면 어려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하면 점은 X축, Y축으로 얼만큼씩 평행이동하면 그 이동한 만큼만 증가하니까 더하거나 빼면 되지만, 도형은 이동한 만큼에 대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돼. 그걸 우리가 언제 봤냐면 2차 함수에서 봤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그냥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만큼 한 것만큼 더하거나 뺐지만, X축 방향으로 뭐 P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P가 아니라 부호가 반대로
바꿔서 들어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y는 ax-p의 제곱이다라고 썼었는데 그게 지금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나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적어보면 자, 어떻게 들어가냐. 점 P가 x, y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x, y로 나타내어지는 도형이야. 자, 이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x, y는 y, 즉 x하고 y에 관한 도형의 방정식는 0의 꼴로 나타낼 건데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원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하나의 원이 있었는데 얘를 x축하고 y축 방향으로 움직였어. 일정한 크기로. 대신에 크기는 변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이 점에 여기 원 위에 있던 어떤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어. 자, 얘가 점 px, y라고 놨을 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점 Q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 하고 움직였지만 이 새롭게 움직인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은 어떻게 바뀔 거냐 그거를 지금 할 건데 자, 이렇게 바뀌죠. x, y로 나타낸 도형에서 이렇게 있지. 새로 만들어진 점. 자, 평행이동에서 새로 만들어진 점을 x', y''으로 놨을 때 새로운 점 x'은 x 플러스 a로 바뀌고 y'은 y 플러스 b인데 이 x하고 y가 나타내는 도형이 처음에 주어졌던 x하고 y로 나타낸 도형은 fxy는 0이다 라고 썼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새로 바뀐 점 Q들로 이루어진 도형이 필요한 거야. 그럼 알고 있는 거는 움직이기 전에로 만들어진 도형 x하고 y에 관한 식이면 새롭게 만들어진 이 x'과 y'으로 만들어진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도형을 방정식을 가져다 쓸 자리는 어디밖에 없냐면 이 x하고 y로 이루어진 이 도형의 방정식 밖에 없더라는 거. 그래서 바꿔지기를 x는 우리가 뭘로 바꿔주고 x'-a로 바꾸고 y는 y'-b로 바꿔서 어디에다가 대입을 한다. 이 fx, y로 나타내진 이 도형에 뭐 해주기? 대입하기. 그러면 그 도형 자체가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x'과 y'으로 만들어진 도형의 방정식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하나의 도형이 생겨. 그럼 얘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점 Q, 즉 x축,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켜서 만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의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도형의 방정식이든 관계식을 정리할 때는 x하고 y로 표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뭐만 해주면 돼. 이 점 빼고 x-a, y-b는 0의 꼴로 바꿔주죠. 그러면 이거 결국 뭐냐면 x, y를 x축과 y축 방향으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 평행이동 시킨 점의 좌추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할 때 점은 그대로 가지만 도형의 방정식으로 갈 때는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하나의 도형이 주어져서 x하고 y로 나타내진 도형이 있으면 자,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자, 이만큼씩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가져다 쓰자. x 대신에 x-a를 쓰고 y 대신에 y-b를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평행이동된 도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ax제곱의 그래프 이차함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봤던 거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원래대로 하면 이거였어. y 대신에 y-q를 대입하고 x 대신에 x-p를 대응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때 우리가 처음 이차함수 배울 때는 그냥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부호가 반대로 가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된 것들은 Y축으로 평행이동한 만큼은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그냥 그대로 썼던 거. 이미 얘가 부호가 바뀌면서 원래 숫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던 거는 그냥 더하거나 뺐습니다. 자, 그 과정을 그때 당시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얘네들이 고등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갔었어. 자, 점의 평행이동하고 그러면 4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같다 다르다? 자, 혹은 다르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 되어 있는데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 이동의 평행이동의 원리는 같은 이제 모양만 나중에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원리는 같습니다. 평행이동에서 다른 건 다 떼더라도 뭐만큼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평면 위에 임의 한 점 P를 직선 L을 기준선으로 놓고 자, 그 기준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할 때 점 Q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란 얘기입니다.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이거를 직선 L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직선 L에 대해서 뭐하기?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키게 됐을 때 이 점 P를 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 점 Q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건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 말고 뭘 생각하면 되냐면 대칭축이 된 거야. 이 직선 L이. 선대칭 도형을 생각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거. 선대칭 도형 보면 대칭축이 있잖아.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단 말이야. 그럼 대칭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직선을. 그럼 그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응하는 점끼리 어떤 연결하면 하나의 선분이 되면서 이 대칭축과 무슨 관계가 돼? 수직 관계가 돼. 그 다음에 그 대응하는 점끼리 연결한 선분과 대칭축이 만나는 점은 선분의 중점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수직 관계하고 중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선대칭 도형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점 P를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점 P가 이 직선 L과 자, 대칭 이동시킨 점하고의 관계가 자, 얘를 Q라고 하면 얘네들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 관계. 즉 대칭 이동시킨 점을 연결한 선분을 이 직선 L이 수직 이등분.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 건데 첫 번째는 직선 PQ와 직선 L은 서로 수직이다. 직교한다. 자, 이걸 쓴 이유는 뭐겠어? 수직이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 뭐 있어? 그렇지. 그럼 여기서 가져다 쓸게 이거란 얘기야.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이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찾으란 얘기. 두 번째는 선분 PQ의 중점과 직선 L은 저 만나는 점이 결국 선분 PQ의 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직선 L이 누구의 중점을 지나게 된다. 직선 PQ의 선분 PQ의 중점을 지난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 두 번째는 선분 PQ의 중점은 반드시 직선 L 위에 있다. 그래서 직선 중점은 직선 L 위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직선 L은 선분 PQ의 중점을 지난다. 그럼 지난다 위에 있다기니까 뭘 해주는 것과 같아? 그 직선 기울기의 곱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뭐에 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찾기. 그래서 이런 직선 L을 뭐라고 하냐면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합니다. 자꾸 나오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입니다. 5번은 4번을 이용해서 평면 위의 점 P, X, Y를 X축, Y축,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림으로 나타내죠. 자,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첫 번째는 X축 대칭입니다. X축 대칭은 직선 L을 뭘로 놓으라는 거 같은 거냐면 X축으로 놓으라는 거. 자, 여기가 X축이야. X축이고, 그 다음에 점 P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연결. 그럼 얘랑 서로 수직 이동.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기 때문에 이 X축을 대칭축으로 하니까 X축으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아. 그래서 X좌표는 서로 일정하기 때문에 X'은 X하고 같을 거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기 때문에 Y좌표끼리는 서로 부호가 달라. 하나는 X축 위쪽에 있고 하나는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지만 얘네들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절대값은 같으니까 Y하고 Y'의 합은 항상 0. 그렇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그대로 가지만 Y좌표는 뭘로 바뀌게 된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된 게 새로 만들어진 점. 그래서 점 Q의 좌표는 X, Y.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그대로 나타내주고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라고 하죠. 두 번째는 Y축 대칭입니다. 그럼 Y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기 때문에 X 플러스 X'의 합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점이 되고, Y좌표와 Y'의 값은 서로 같아서 X'은 마이너스 X가 되고 Y'은 그대로 Y.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은 X좌표의 부호는 반대로 바뀌게 되고 Y좌표는 그대로. 자, 세 번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요 직선이 대칭축의 역할을 해줄 거야. Y는 X가.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킬 건데, 자, 점 P의 좌표 X, Y. 그 다음에 새롭게 찍힌 점을 X', Y'이라고 하면, 아까 했던 거, 이 대칭축이기 때문에 Y는 X가 대칭축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Y는 X 직선으로부터서 점 P와 점 Q까지의 거리는 같고 서로 수직관계, 직교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직선 PQ의 기울기는 X-X1, X-X' 분의 Y-Y 프라임인데, 얘가 직선 Y는 X하고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Y는 X의 기울기가 1이라서 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X-X'은 부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Y 프라임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것처럼 중점. 이 중점이 누구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볼 거는 PQ의 중점의 좌표. 자,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야. 자,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이 푸는 방법 있잖아. 내용은 바뀌지만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을 때는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수직과 중점을 이용하는 거 기억하기.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대입한다? y는 x에 대입. 그러면 x 플러스 x 프라임은 y 플러스 y 프라임과 같으면서, 자, 정리시키면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하고 서로 같죠. 그래서 요 식하고 서로 뭐 해줄 거냐면 연립할 거야. 그래서 자, 얘네 둘이 서로 연립할 거기 때문에 더해보면 2x 프라임은 2y와 같아져. 그래서 x 프라임은 y가 되고, 그 다음에 둘이 빼봅니다. 빼면 2y 프라임이 2x로 바뀌면서 y 프라임은 x가 돼. 그럼 이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결과에 의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은 자, 요렇게 바뀐다는 얘기네. y, x로. 그럼 뭘 할 수 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은 x좌표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y좌표로 가버리고, y좌표는 어디로 가버려? x좌표로. 그러면 1,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럼 몇 몇이 되는 거야? 2,1.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도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어. 자, 이렇게 점 P하고 Q하고 원점에서 연결을 했어. 연결을 하고 얘네들을 X축하고 Y축에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면,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관계야. 그러니까 OP하고 OQ의 길이가 같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직각이지? 직각이죠? 그랬을 때 얘네들의 가게 크기가 서로 또 같지? 그러니까 나머지 대응하는 가게 크기가 또 서로 같겠죠. 합동관계가 돼버려. 그러니까 요 점 O에서 원점에서 점 Q의 X좌표까지의 거리하고 이 Y축상에서의 거리가 서로 같아져. 그러니까 여기는 X'이면 여기는 누구랑 똑같아? 이 길이가 X'하고 서로 같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자리로 바뀌어버려? 여기가 Y'인데 얘가 Y'으로 바뀌면서 X좌표하고 Y좌표가 자리가 서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뭐라는 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것과 이 대칭 축의 역할을 하는 이 직선이 중점을 지난다는 거.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다른 문제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평면 위에 한 점 P를 어떤 점 M을 기준점으로 놓고 그 기준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면 Q의 좌표를 구할 때 사용하는 성질이 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면 위에 한 점 P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기준점이야. 그럼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놓고 이 초록색 점을 뭐 해주라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 뭐 이거라는 Q란 얘기야. 그럼 그게 무슨 말하고 똑같아? 이 점이 원래 있던 점하고 새로 바뀐 점하고 사이에 뭐가 돼? 중점이 되겠죠. 기준점이. 그거 이용하는 거. 그러면 뭐 해주면 돼? 기준이 되는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중점의 좌표가 그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 뭐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 필요해. 그럼 결국 뭐야? 새로 만들어진 그 점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의 중점이 바로 1,2가 되는 거라고. 자, 저거 보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점 점 M이, 자, 원래 있던 점과 대칭 이동시킨 점 사이에 선분 PQ의 중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 이건 이제 점대칭 도형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나의 점이 있고, 자, 이런 점이 하나 있어. Y축상에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점 P를 이 Y축상에 있는 이 점으로 붙어서 M이라고 했을 때 이 점으로 붙어서 대칭 이동 시켜라. 그러면 결국은
이 PM의 거리만큼 어디다 놓기는 거하고 똑같아. Q에다가 놓는 것과 서로 같겠죠. 그래서 몇 도 회전시킨 거하고 똑같아. 180도. 그러니까 이 점 M이 중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으면 180도 회전시켰을 때 다시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점대칭 도형의 대칭의 중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준점이 점 PQ의 선분 PQ의 중점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